자, 즐거운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미국 지소미아 종료 취소, 결의안 최종 상정, 한국을 찾는 미국 발칵 뒤집어졌다. 주한 미군 결국 감축되나 그 진실은?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 의회가 본격적인 액션에 나서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 위원장이 20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청문회 발언에서 일부 상원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미국이 주장해 왔던 이유들이었죠.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결의안은 이날 제출되어서 외교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2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지상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등의 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시기에 지소미아 중단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을 했고, 이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마찰,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분열시키고 이 지역을 선동시키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언급한 것이겠죠. 이 한국이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을 가장 잘 해결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재적 조치라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결의안의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미 전 대통령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진 협정이고 미 국방부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질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주요한 업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돌연 이를 종료시킨다고 하니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실 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번 지소미아 관련 안건에서 본격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일본의 호의적인 인사들이 분명 많아요. 미 국무부 역시 추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을 일본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일본을 다이렉트로 압박하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한국 측에 와서 재고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인식, 그것이 이 갈등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과도 같은 부분인데 미 실무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청와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미 하원 쪽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죠. 이쪽에서 미국이 한일의 지소미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동맹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 관련 소스는 대부분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에서마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실제로 임박해지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한일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다소 소극적이고 중립적 의견을 보였던 미국이 스티럴 차관보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의 입장에 번복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본 안건이 미 의회에까지 넘어가 결의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마지막 액션에 나서고 있는데, 존 설리벌 부장관과 스티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 23일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죠.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스티렐 차관보의 방일 기간 중 미국의 역할 모색,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이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이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진지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이 금일 새벽에 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 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큰 파장을 몰고 왔었고, 이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에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였습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냐라는 반복적인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으며, 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은 두 번 말해 입이 아픈 부분이고요. 다른 경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보더라도 이 주한미군 규모 2만 명 훌쩍 넘어가죠. 이 2만 명이 넘어가는 규모가 철수하면 타 지역이나 본국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병력이 있을 만한 군 시설 모두 새로 건설해야 되고, 이 본국으로 배치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미국에서 100% 주둔비 써야 되고, 혹여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 국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한국 기지에서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을 시키는 것과 일본에서 시행을 하는 것과 이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성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해당 문제로 엄청나게 압박을 당할 거예요. 이 지금 지소미아로도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 감축, 부분 철수, 이것은 이 앞의 사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이벤트인 것이죠. 결국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경색된 관계에 대해 중립 기여를 박아놓고 있던 미국 내에서도 큰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겹쳤죠. 지소미아 종료와 이 방위비 증액 문제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미 방위비 증액 압박은 일본의 수출 규제 시점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 전부터 해서 이 조짐이 있었어요.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에도 똑같이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느냐, 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좀 괘씸해서 혹은 보복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게 이렇게 증액 압박이 성공하고 먹혀야 이후에 일본에게도 이 한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역시 지금 방위비 4배, 5배 올려서 연 1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 나토에 이르기까지 좀 이 나토까지 이 문제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SMA 협상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 만큼 한국에게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협상 대상인 한국에게 매우 세게 나가는 미국의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 일본과의 관계가 현재 나쁘지가 않았다면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에 대해서 일본과 입을 맞추고 행동을 맞추고 같이 대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점에서는 분명 현재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의 즐거운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